에 담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 설명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일면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일면에는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구축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20건에 대략 149억 5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1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청일면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7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4천년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군도 4호선 6평리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한 공모로 선정된 제취약지 정비사업 복명지구는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교량 재가설 및 호환 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 기반 구축에 115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청일 면면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1, 2 국도 19호선에서 달롱교 도로 확보장 공사는 올해 착공해서 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군도 15호선인 청리에서 둔내 마암제 도로 개량 공사는 올해 착공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23년 착공한 사제울 소하천 정비 사업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1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신대리 교량 설치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지구 대구의 경지정리 사업에 16억 2천만 원, 갑천 1, 2 납작물 가문대책 사업에 1억 원, 춘당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천 1, 2를 포함한 9개 마을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을 들여 마을 앞길 포장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속실리, 갑천 1, 2, 유평리의 용배수로 정비 공사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면의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동 3리, 초현리, 유평 1, 2에 110억 6천만 원을 들여 29년까지 하수 관료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일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행성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2025년을 맞이해서 청일면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이렇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표한상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원님들, 그리고 한창수 최기만 도의원님, 그리고 국가 함객국장님, 그다음에 노원피트센터 소단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서도 우리 장유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석수 이전 협의회장님, 박필영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 또 박근숙 분야회장님, 권기정 노인회장님, 신동욱 체육회장님, 권순아 더덕축제위원장님, 이동화 번역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그 기관사회 단체장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특히 청일의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제 행성이 그 내부적으로 볼 때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로 증명하냐면 그 지역경영정보원에서 평가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강원도 1위. 이 강원도 1위면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 전국에서는 몇이야? 이러시죠. 전국에서 18위입니다. 18위. 이게 대단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한 분의 힘이 아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우리 공약 이행률, 그거가 이제 60%거든요. 이게 A등급 받는. A등급 받는데 전국의 자치단체장 중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청렴도,
청렴도가 어제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5등급 있었거든요. 2등급으로 올라갔죠. 예, 내년에 1등급으로 올라갈 텐데 이게 그만큼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과 다 협력을 해서 그 공정하고 업무 처리를 많이 했고 또 공모사업이나 대내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다. 이런 결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청일 주민께서도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딴데 박수 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다 연관을 지어서 현재 우리가 행성이 인구가 46,200명 되거든요. 이게 재작년보다 한 200명 정도만 줄었어요. 그래도 46,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럼 홍천 빼놓고는 행성이 2위입니다. 2위. 여기 태백이 우리보다도 앞섰는데 태백보다 우리가 앞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다리를 빼면 태백을 물리치고 우리 군단이 2위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행성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특히 이제 KTX 역 때문에 청량리에서 1시간 거리, 서울역에서 1시간 20분, 그래서 100km 이내. 살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 이런 인식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 농공단지가 4개, 산업단지가 하나 있잖아요. 100% 다 분양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곡에도 이번에 이제 5만 8천 평 이 정도의 또 부지를 마련하고 또 우천에 제2산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한 250개 됩니다. 250개. 근데 다 영업이 잘 되는 거예요. 디피코 빼놓고. 디피코도 이제 해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곧 정상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예산은 이제 당초 예산 기준으로 6천억을 넘어간 거거든요. 6천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 체계를 잘 모르면 이거 뭐 그냥 6천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은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년까지 완성, 작년까지 완성 못하면 금년도 2월 되는 게 있어요. 2월 되는 게 저희가 1,37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예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1,370억. 그리고 지급 예산이 있어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든 뭐 이 지급 예산들이 저희가 이제 1,137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요 정도가 당초 우리 예산의 운영 기준이거든요. 그럼 여기 합해면 8,500억 됩니다. 8,500억.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맨 처음에 영상물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모빌리티로 행성이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농업 축산군에서 이제 제조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3,500억 한다고 했잖아요. 이 3,500억 중에서 1단계 1,500억, 2단계 400억. 이 중에서 1단계, 2단계 1,900억 중에서 1,500억은 예산에 안 잡히는 거예요. 400억은 예산에 같이 잡혀요. 그래서 이 1,500억은 이 국비하고 도비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직접. 이 1,500억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구원 같은 경우는 약 한 488억이 그건 보건부가 직접 투자한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 약 한 1조 500억 정도. 작년에도 1조 500억 정도 규모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조 500억 규모로다가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공약하고 그럴 때 1조 시대 꼭 만들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조 시대를 작년, 금년 2년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을 뭘로 실감하느냐? 이 제조업 규모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은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30%가 넘고 두 번째가 동해, 세 번째가 우리 행성. 그래서 이제 원주가 3% 되고 동해가 13%, 우리가 12%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확실히 변했다.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5대 미래산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강원도가 역점 두는 5대 미래산업의 거점 그 중에서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행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대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가 전체가 발전하는데 그 중에 한 테마가 행성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임기 개시돼서 참 많이 했는데 국도비 사업은 뭐 700억 규모로 편성되면은 연차 계획으로 오는 거잖아요.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국비가 얼마냐면 1,770억이에요. 1,770억. 1,77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모빌리티의 중간에 도로를 먼저 닦아서 22만 평의 부지를 만든다고 그 아까 영상자를 보셨잖아요. 그 중간에 도로를 우선 만드는 거에 100억이 확보됐다. 이게 도로부터 쭉 닦기 때문에 1단계 부지는 지금 작업 중입니다. 2단계 부지는 역량을 늘고서 그렇게 해서 거기가 현재까지 이제 1,900억이 투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역 소멸의 경우 아까 160억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 국비 받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냥 160억이나 그럴 거예요. 1,700억 중 일부니까 그죠? 근데 이 160억이 지역 소멸 대상군이 89개 지자체잖아요. 그 중에서 160억 받은 데가 8군데예요. 나머지는 전부 80억씩 받았어요. 이게 그렇게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서 근데 이렇게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잘하고 의원님들 잘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시고 도에서 도와주시고 도의원 비롯해서 도지사님 도와주시고 국회는 또 국회의원 비롯해서 국회에서 많이 이게 다 합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다 이거를 저만 잘했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행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모두 합력해서 이뤄낸 성과다. 의원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무원 주로 이제 많은 것들 했는데 그 영상에서 다 보셨으니까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두곡 추동문화복합단지 만든다는 것은 KTX하고 어울려서 부지를 지금 추진하고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우선 교육연수원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목재 체험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580억 투자해서 이것도 우리 돈 아닌데 그 얘기도 빼놨네. 이거까지 하면 1조 1000억이네. 서울시가 직접 투자하는 수장고. 이건 뭐냐면 수장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관할 데가 없잖아. 그럼 이거 보관 장소를 자기네가 투자해서 행사하다 지은 거예요. 응? 뭐 제 있을 때 그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만 지어서 그냥 보관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다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박물관, 야외 박물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두곡 추동문화복합단지가 거기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버들습지 목론을 가지고 습지 만드는 환경사업, 그다음에 사설미술관 뭐 제가 유지로 한 거니까 사설미술관, 또 목재 체험장도 들어서고 그러면 그쪽이 이 KTX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이 생활 인구가 나는 거점이 될 것이다. 또 하나가 우리가 맨날 앞들이지고 논이 그냥 이렇게 돼서 시장이 행성 좁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 논 그쪽이 전부 다 이제 앞들이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내년에 환지가 들어가. 환지가 들어가야 아파트도 짓고 근린상가도 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28년까지 완공돼요. 그러면 행성의 새로운 또 랜드마크도 되고 또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는 게 농촌협약이잖아요. 농촌협약이 서부생활권이 먼저 돼서 전체적으로 한 700억 규모로 이제 투자가 됩니다. 국비는 한 250억 정도 받지만 그렇게 돼서 동부생활권 이 농촌협약이 행성이 막차를 탄 거예요. 제일 늦게 금년에 선정되고 농촌협약이 없어져. 농촌협약은 살아있는데 법이 바뀌어요. 농간 공간구조 개선에서 재구조화 사업으로. 재구조합으로 사업으로 바뀌니까 바로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서부가 그 선정이 되면 5년 있어야 동부가 돼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추진을 하면서 그 동력이 붙었잖아요. 인적 자원도 한정돼 있고 뭐 예산 체계도 알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년도에 바로 둔내 아는 강림 청일 이 동부 생활권이 이제 한 700억 규모로도 이제 착수가 되는데 요번에 이게 전국에서 20군데 선정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 컨설팅을 받는 자치단체가 16군데. 그러면 20위 안에 들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쪽 이제 바로 행성이 1년 차이를 두고 다 한꺼번에 이 농촌 협약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생활 거점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 예, 그 중에 청일 들어있으니까 청일에도 약 한 40억 정도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일은 또 고개만 넘어서면 둔내잖아요. 이 둔내가 이제 스마트 소치가 이제 첫 발을 센터도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그 시범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또 청일 분들이 또 농업도 같은 생활권이시고 하니까 좋은 희망적인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온마을 거점센터는 아까 잘 말씀드렸으니까 더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행성이 이제 돌봐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돌봐야 되는 분 중에서 첫 번째가 농업인이에요. 농업은 말이야 맨날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연도말 결산해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꽤 남은 것 같은데, 깨 팔고 꽤 남은 것 같은데 결산해 보면 없는 거야. 결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그 같은 최대 공약 중에 이제 하나가 그래서 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 그거가 대표적인 게 저희가 행복농자재 해드리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이제 작년에 150억에서 금년도 200억 규모로 경정농업에 180억,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축산농가 20억 해가지고 200억 규모로 해서 100억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작년에 해서 보니까 이 시설원에 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시설원에는 3헥타까지 더 늘거드렸잖아.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10헥타 하는데 50% 따져보니까 1,950만 원까지 아마 실익을 보실 거예요. 1,950만 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렇게 시행했더니 요즘 뒤따라서 하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홍천도 뒤따라고 하는데 전체 아마 지원 규모로 따지면 우리의 반토막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성이 열심히 했다는 이 말씀드리고 또 농업인 도우려고 한 것 중에 계절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그 현지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과다한 수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후 교육도 다 시키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거 실제 가서 보셔야 된다고 우리 표한상 의장님은 의원 시절에 직접 그냥 가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막 오시고 다 했거든요. 이 농정부가 열심히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브로커가 과다한 수입료가 없게 하니까 이탈자가 안 생겨요. 작년에 1,100명 우리가 도입했는데 2명 갔어요. 2명만 이탈자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노동력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임금이 좀 내려갔죠. 1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안정화돼서 이 농업 노동력하고 행복농자재 통해서 농업인이 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기왕부터 잘해왔지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그리고 임대사업 적극적으로 잘해주시잖아. 진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농업인의 어려움은 우리가 아마 행성만큼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준 데가 없다. 이렇게 자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돌봄의 대상이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잖아요. 행성이 36%.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돌봄, 행성형 통합 돌봄에서 광진까지 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거의 시발점이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정하는 고령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고령 친화도시로, 또 돌봐야 되는 아동은 아동 친화도시로, 또 돌봐야 되는 여성은 여성 친화도시로, 또 돌봐야 되는 3.8명의 장애인은 장애인 친화도시로, 그리고 예지에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막 기도 발휘하고 뭐 하고 또 더 배우고 싶고 막 이러신 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행성이 평생학습도 지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루고루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행성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서 우리가 이 경제를 살려내는 일 이렇게 함께 해내면 진짜 행성이 미래 희망이 있는 동네가 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군정과 우리 의정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것 중에서 관심 가지실 게 행성에 나오시면 우남정을 맨날 보실 거예요. 그 우남정이 사유제. 예. 그래서 그게 맨날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강변으로 이 단지 조성도 안 되고 개발이 잘 안 됐거든요. 요번에 저희가 그 우남정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통로가 뚫리면 그 강변 전체가 그런 관광 문화 단지로, 그런 레저 단지로 이렇게 거듭해 나갈 것이다. 기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묵계리의 탄약고가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는 제가 투쟁을 해가지고 뺏어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때려부신다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10개를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함께 드려드리고, 그리고 청년 얘기는 좀 할게요. 청년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을 하고 그래야 교육도 시키고 육아도 하고 그래야 또 내가 좋은 일자리 찾아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살기, 이렇게 되는 이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 중에 첫째 걸림돌이 주택이더라, 주택.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건립을 해서 이분들이 결혼하면 임대료 50%, 또 아기 하나 출산하시면 75%, 둘 출산하면 100% 이렇게 지원해서 또 힘차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런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특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거거든요. 지역 경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성 사랑 카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360억 정도 발행을 합니다. 행성 사랑 카드 쓰시면 바로 10% 아니면 명절 때는 15%씩 바로 리턴되죠. 10,000원 쓰면 1,500원 바로 카드로 리턴되잖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못 쓰시는 게 문제지. 많이 못 쓰시는데, 그래서 그래도 다소나마 지역 경제를 좀 살리려는 우리 행성 사랑 카드 발행할 걸 한 36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소상공인, 그다음 음식점 이런 데가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정 지나서도 이렇게 진짜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되지 않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해질 게 호국원 얘기하실 텐데, 호국원은 28년까지, 금년에 토지 보상 들어가면 28년까지 됩니다. 2만기.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돌아가시면 임시에 안장하셨다가 갑자기 우리 추모관에 안장하셨다가 완공된 다음에 가셔라. 다른 호국원으로 가시면 이전 못 해오세요.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행성 잘하는 거, 대학 등록금 100% 해주는 거. 이거 지금 행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국가에서 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농자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은 행성만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제 군정 이렇게 해보니까 군수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건의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다. 그리고 그분이 군수 되시고 나더니
마을 대동에도 한다 뭐 이러시는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갈 수가.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이제 시간을 쪼개서 쓰는데 결제 업무 결제도 해야 되고 면담도 해야 되고 큰 행사는 가가지고 가면 저는 1시간씩 붙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해서 행성군이 국체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새 국장님들 저 대신해서 아마 많이 소통도 하시고 더 열심히 아마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일반도 하시고 추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윤광길 국장, 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인광식 경제정책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숙기국장, 그다음에 기술센터 우리 임정원 소장님까지 네 분이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들 함께 다 협력을 잘해서 진짜 오직 국민들에게 편익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꼭 보답해서 제가 목표하는 국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성군 외 표한상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의장 표한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신 김명기 군수님 그리고 우리 국과소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이렇게 쭉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유진 위원장님실에서 저기 군수님하고 같이 이제 업무복을 받다 보니까 참 청일이 어려운 그런 위치에서 이모저모 모든 면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열정이 참 저는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우리 장유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기중 노인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석수 이장협회장님, 우리 이도화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 그리고 청일면 모든 면민들께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25년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의견은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정운현을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의원님들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이렇게 많은 청취할 겁니다. 또 상국이 설치된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팀이 하나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팀이라고 우리 이승복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저 뒤에서 많은 의견을 아마 메모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명기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나 의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책을 연구하겠노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그 의견은 군수님 뵙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 만들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든 또 청일면을 위해서든 행성을 위해서든 어떠한 의견이라도 서슴없이 제시해 주시면 아마 군수님이나 여기 국가수에서 즉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청일면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군수님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11시 55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면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건의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기록을 해서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 건의 후 군수님 답변을 듣고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을 들어서 신청하시면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무슨 영화들을 잘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신대리 49-1번지에 기촌 15년 차 되는 정대기입니다.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기 신대리에 청일로 1030 아름채라는 그 펜션이 있습니다. 그 위로 도로가 한 150m 정도 지금 비포장 도로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 15년 동안도 꽤나 노력을 하면서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지금 상수도 공사도 지금 진행을 좀 못하고 있고요. 그 글 위로 지금 한 44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좀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교수님과의 어떤 개별 면접을 통해서 직접 좀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일로 1128번 길 58 그 주택가 앞에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위로 지금 한 농막 포함해서 14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교량 끝이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교량이 이제 차량 승용차라든가 일반 차량도 지금 거기를 통과할 때 꺾을 굉장히 지금 한두 번씩은 다 접촉사고가 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폭이 좁습니다. 더 문제는 그 위에 혹시 재난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몇 번 전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면 좀 직접 오셔서 그 교량을 좀 조금 중축을 옆으로 중축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날개가 돼 있는 걸 좀 크게 좀 날개를 좀 펴주시면은 아마 소방차도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저 개인적인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건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마이크. 안녕하세요. 청일면 이장 협의장 이석수입니다. 오늘 청일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 또 의원님 비롯해서 청일면 기관 단체장님 또 주민 여러분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말 폭설로 청일면 320가구가 정전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나 빠른 복구로 안정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전선주나 통신주에 전소된 수목은 제거가 되었으나 큰 도로변 및 농경지 주변에 전소된 수목은 크고 장비가 없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서 도로 토지주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철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전소된 수목을 제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동기 이장 이주호입니다. 오늘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온마을 거점센터 관련해서 거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기상으로 올해 설계와 그 모듈하우스 내용이 지금 설계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청일면에서 작년에도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 배치라든가 설계에서 우리 청일면과 조금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동북권 농촌협력 사업에 있어서 그게 올해 4월까지 공모 사업을 거쳐서 6월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대상지는 한 군데입니다. 그 온마을 거점센터 하는 그 부지를 지금 쓰고 싶은데요. 그게 확정되면 온마을 거점센터와 그 농촌협약 그 사업이 별개로 사업 시행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묶어서 1층은 온마을 거점센터 건물로 하던가 2층, 3층은 농촌협약 건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좀 그 효율성과 그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신대리장님 계시나?
신대리장님 오셨나? 지금 장모님 상을 가셔가지고요. 아, 나오셨어. 그 이게 그냥 아주 우리 김영숙 의장님 저기 늘 애정이 많으시고 여기 아름채 펜션하고 요거 거의 늘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거죠.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위에가 사실은 고지되기 때문에 물이 못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도 못 들어가고 도로가 항상 그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오염되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관련 부서 팀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주민들과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아마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숙 의장님이 더 열성을 가지고 건의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건설과장 설명 좀 드려라. 보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나? 네. 김석기 국장이 좀 아는 거 아니냐? 저도 내용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 자, 그래. 부장 확인해서 그러면 그 교량 직각은 아직도 파악 못했나요? 그것도? 그것도 말하면 그럼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아마 전달을 안 한 것 같은데 나만 듣고 말았나 보다. 교수님 그 교양도 그 위에 가구가 많은데 글쎄. 옛날부터 아주 조그만 다리로 있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서 도저히 소방차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조금 큰 트럭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봐주셔서 예. 그 하나 이제 이거 그래도 답변 하나 딱 드릴게요. 이제 건의 주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해. 예? 그런데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스스로가 뭔가를 그 합의를 잘 이루어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예? 이 여건을 하나도 안 마련하시고 합의도 안 보시고 행정력으로만 해달라고 하신단 말이야. 이럴 때 속이 엄청 상해요. 예, 속이. 이게 또 하나도 양보도 안 하시고 뭐 하시면 하려고 하면 동의 안 하고 뭐 이러시면서 해주는 줘야 되고 그 안에 뭐 한 50가구가 사는데 입구에다 다 길을 막으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진짜 이럴 때 보면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어려운 말인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몇 군데 가보면 스스로는 하나도 안 해. 예? 양보도 안 해. 예? 예. 그러시면 팔지도 않아. 그러면 막 양보하는데 팔아야 되잖아. 팔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거는 지키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과장들, 국장들 가도 현장에 가면 가서 좀 현장 좀 보고 이렇게 좀 잘 좀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게 그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앞서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우선 주민들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이석수 이장 협의회장님 말씀하신 거, 요거는 건설과하고 그 답변이 가능하잖아.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아예 덧붙여서 농정과장 하우스 복구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아예 한 길에 그것도 아주 설명을 드리도록 해라. 건설과장이 요거 수목 제거. 네, 수목 제거. 네, 건설과장 박건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목 주사 일단 뭐 도로에 이제 지장이 되는 거는 일단 등록 사항으로 다 이제 조치를 했고요. 지금 뭐 2차선 군도 도로변이나 그 마을안길 그 주변에 조금 이제 위험스럽게 이렇게 서 있는 나무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군도 이런 데는 설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유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 주에 또 수납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받으면서 그 된 데는 지금 설계를 좀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건 이거 관련은 없는데 이번에 습설 피해 때문에 아까 정전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청일이 제일 많았대. 무슨 면사무소부터도 정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청일이 고통도 많았고 운명 공무원들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최대가 5일 동안 정전됐어요. 그게 정전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통신도 안 돼. 하다못해 라면을 갖다 줘도 라면 끓여 먹으면 물을 끓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 수목 제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우리 하우스가 많이 전도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정과장이 계획하는 거 조금 말씀드려라. 네, 농정과장 황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저희가 신청 대비해서 매년 25% 정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올해 작년에 피해나 폭설 피해 면적이 시설하우스만 25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신규 사업이 5에서 6헥타 정도뿐이 안 돼서 저희 지금 군수님이 지시해서 검토해보라 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100평에 900만 원 정도의 시설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게 100평에 165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은 자재비가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 보조로 해서 결국은 270만 원 플러스 125만 원 정도 하면 한 450만 원 정도 50%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로 이해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지금 수요조사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를 그 자리에 다시 최대한 피해 면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수목 제거하는 것도 속상한 얘기 하나 드릴게. 평소에는 동의 안 해줘. 사유지에 있는 거. 그리고 뭐 위험목이다 어쩌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 집가에 있는 분은 맨날 불안하고 전선에 걸린 사람 불안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기 절차를 밟을 때 만일 안 되는 것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위험목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번에 보니까 위험목이 딱 걸치니까 거기 눈은 쌓여 있죠. 우리가 가서 눈부터 제설을 해야 한전이 있어야 같이 남을 벼. 그걸 벼야 연결을 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해서 그런 사전 준비도 하고 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장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런 것 교육시키셔야 돼. 네? 이제는 사전에 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셔야 돼. 그것도 원래 위험목은 소유자가 벼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돈 들어갈까 안 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군에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동의만 잘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문화관과장 그건 교육과장이 안 왔으니까, 그치? 교육체육과 왔네? 왔구나. 그 5만 거점센터하고, 그리고 농촌협학원 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같이 해서. 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관계입니다. 이동희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5만 거점센터와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이제 이게 지역 소멸 기금으로 선정이 돼서 2003년도에 준비를 해서요. 2023년도에서 24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동안에 이제 건축 기획을 하고 어떻게 이 시설을 지을 것인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서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그 건축 기획한 게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심의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실시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따른 또 이제 건축 인허가가 필요하겠죠. 행정 절차들이 이제 이행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 내지는 내년도 내후년도 초에 준공을 해서 2027년도에는 운행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농촌 협약으로 또 새롭게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면은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 지금 저희들이 온마을 거점센터는 지역 소멸기금으로 만들어져서 이미 이제 지금 올해부터 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또 농촌 협약과 관련된 건 올해 준비하면은 또 내년 또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에 또 준비를 하다 보면 2, 3년 정도의 그 시간의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소멸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도전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160억을 따왔다고 하는데 이 따올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기존의 사업비를 따온 거에 대한 그 집행률입니다. 집행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 23년도에 집행을 90%, 100%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 사업비로 160억을 따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사실 좋으신 말씀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반영하고 밑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까도 면장님실에서 얘기할 때 우리 울동 1위 시가지 주차장 조성 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취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디딤돌로다가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쓸 때 보면 주민들은 불편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시설하고 그럴 때는 주민 설명회도 좀 확실히 좀 하고 좀 효율성이 있게, 네? 효율성이 있게. 그래서 그냥 이사야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만 멋져 이런 거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잘해서 합의를 이뤄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자, 맨 뒤에 저희 아까 손 드셨는데 모자 쓰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춘당일리의 노인회장 차중근입니다. 저는 춘당일리의 현안 사업을 해오던 주민 한 분이 평생을 모으신 재산을 저희 춘당일리다가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송덕비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지가 한 25년에서 한 30년 거진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가 퇴치되고 부숙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거를 보수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노인회에서 주체로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군수님께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거 보수비만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석 자체를 해가림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오래 보존된다고 해요. 그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비가림 시설을 종점 가면은 이게 세우는 것처럼 유리가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보존을 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석재에서요. 그거를 좀 군수님께서 이거는 아마 군수님께서 올해 모일 때 아마 군수님이 문화재에 등재를 하셔서 군수님이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어려운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성군에서는 제일 살기 좋다고 이름났죠. 여기가 청이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 청이 살려주신 우리 김명기 군수님하고 대한당 의장님, 도의원 부의원님하고 관계 소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 우리 면민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서 박수 한번 부탁하고 시작합시다. 박수 한번. 저희는 고개너매죠. 봉덕군까지 폐교가 됐습니다만 봉덕군까지 졸업하고요. 백제 나가서 생활하다가 2016년에 퇴직하고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신대리 원조합니다.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골 전통 농가의 소농으로는 참 살기 참 공급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한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신대리에서 저희가 이장님하고 동네 유지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요. 그래도 신대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으니까 주말에 관광버스에다 한 대 입치를 하면은 고장에 조금 버티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어떻게 관광버스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까 하다가 작년 말에 태기산 있지 않습니까? 태기산이 있고 태기산이 김성군에서 제일 높고 또 거기 제일 고찰인 송덕산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기산에 기존으로 관광로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건. 근데 제가 퇴직하기 전이니까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국립공원 지정하는 이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돌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쩐지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등산로에 돌다리도 놔져 있고 안내판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요. 피폐해지고 좀 망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등산로도 찾질 못해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태기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약식 태사모라고 조석을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파출방을 구성해 보려고 태사모를 구성해서 지금 한 의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활동한 게 리본 같은 거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등산로 통행료 확보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걸 2차 사업을 해고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2차 사업년도인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산로가 지금 피폐되고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한 번 왔다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안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유지보수 관리비는 없었는지 또 최근에 그걸 보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저희가 나름 단체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방법하고 또 아니면은 아까 주로 계획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풍수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산림 복합단지 조성 얘기가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태기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태기산을 관광하기 위해서 좋은 부상이 있으시면 인기도 있고 차리도 그렇게 있으니까 태기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임지원님들의 수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유평리 버덕보 책임자 정기삼입니다. 다름 아니고 버덕보에는 논이 많은데 620번지서부터 623-14번까지 14의 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수 도수로에 도수로가 없기 때문에 큰 물이 나거나 장마가 지면은 이 논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는 밭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밭들이 떨어지면은 보수할 길이 없어요. 거기 들어갈 장비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90년도에 그 문제 정리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도스로 공사를 갖다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수 끝까지 작년까지도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연수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책임자로서 계속 그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군에서 요번에 한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 시간이 돼야 빨리 해. 그 앞에 두 번째 줄.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천 1위장 이덕수입니다. 불철주야 군정에 바쁘신 교수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마을의 오지인 월암마을은 군지 형태의 마을로 제가 2012년도에 전입을 왔을 때는 14가구였습니다. 현재 30가구로 늘었는데 마을 상수와 지하수의 의존에 식수를 해오던 지난해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이 4일간 정전 상태로 불러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 모터펌프 동파로 이어지는 천재 아닌 천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는 상수도로는 식수 해결과 생활용수를 해결하는데 수압도 약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다시 정전과 폭설, 자연재해로 급수거 공급에 차질이 없게 광역 상수도를 놓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작은 골짜기에서 모여지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돌과 잡목이 떠내려와서 길이 패어나는 곳이 많아 수해 우려가 하천 보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문화에서는 희망 행성, 행복 행성, 살만 나는 행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천 1위 911번지에 사는 우선자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조금 전에 수목제거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사는 곳이 수동길 195-48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지난 폭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나무들이 하천을 아예 가로질러 덮고 있어요. 근데 도로변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나갈 때마다 오른쪽 왼쪽으로 많은 나무가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이게 내려가지 못하고 마을로 다 놓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공사하실 때 여기까지 좀 넣어서 해주시면 뭐가 될 거야. 또 제가 사실 제가 10년 차 됐는데 사는데 참 좋은데도 굉장히 겨울만 되면 아주 여기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눈을 치우는데 제가 200m 이상을 치우고 나면 2, 3일을 그냥 알아 누워요. 그래서 겨울이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3월까지 비가 거의 일이 오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인구 감소의 원인도 좀 건강하게 잘 살라고 왔다가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오히려 망가지고 주변에서는 왜 거기 있느냐고 많이 나오라고들 하지만 그래서 들어온 사람 떠나지 않게 좀 도로 포장 좀 해주셔가지고 눈을 치우지 못하는 게 지설차가 포장이 안 돼서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덕순 이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금택시 너무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요금 징수 과정에서 개인 택시를 탈 때는
항상 바가지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예 부르면 출발지에서부터 메탈을 딱 끌고 와가지고 지난달에도 새벽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보통 저희 집에서 14,000원 정도인데 저기서 가도 봉득사거리 거기서 이용해도 14,000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뭔가 영수증 달라고 보니까 통행료가 5,000원을 시간이 좀 네, 추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다 우리 문민세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이 개인 택시 80가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하시고 그럼 바로 내가 마지막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리에 살고 있는 생활지도 장정훈입니다. 네, 저는 그 고시리의 오랜 사업인 그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빨간 지붕에서 갈강소까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나 그 경매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포장 공사를 좀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3분 정도만 더. 네. 네, 번영회장 이도합니다. 네, 오늘 주민과에 대하여 이렇게 공주님과 회장님, 의원님,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드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그래드릴 사항은 청일면에서 그 군청에서 청일면 오는 접근 도로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자주 나오고 접근성도 타 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 청일면은 갑천면을 지나야지 청일면을 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일 갑천 그 2차선 도로 개량 사업이 우선 좀 이게 지금 현재 동네 쪽으로 지금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청일에 먼저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이걸 유치를 좀 되면은 아까 저기 군수님께 냉장실에서 보고 드린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청일 면에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제도 우리 여기서 이야기 국장 이야기 하셨는데 그 갑천 1, 2에서 두년 넘어가는 마음리길 그 부분이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게 지금 그 사태가 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지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건 원래 도로를 한다 그러셨는데 이분이 토지 유출된 토사 유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토지주한테 책임을 묻든지 그럼 이거는 분명히 토지주가 잘못했는데 이건 허가를 내준 데에서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를 좀 해주시고 이걸 원상복구하는 건 토지주한테 책임을 좀 물어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마음리 도로가 우리가 지금 군에다 건의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크게 그냥 어떤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원래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시는데 여기를 등반차선을 하든지 아니면 선형을 좀 완화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청일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길이 지금 동네 쪽에 들어온 거라고 행정 쪽에 들어온 길이 있는데 이분이 좀 접근성이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번영회장 홍성만입니다. 어차피 한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이제 설명된 비디오 그 설명 자료에 청일면에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없습니다. 다른 행정업이나 오천이나 공무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저희가 듣기가 좀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도 둔내 가는 길을 거기다 넣었으면 그래도 좀 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둔내길은 오르막 차선으로 예전에 많이 검토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앞으로 청일면을 뭐 아름다운 도시로 바꿀 것인지 농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군에서도 해야 하고 우리 청일면민도 해야 하는데 그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이 그 홍천군으로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위원장님과 우리 단체장님과 연구하셔서 그 내년 요 보고 회의 때는 그런 비전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의원님, 국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그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아까부터 계속 손 드셨는데 저 빨간 모자 쓰신 네, 저는 유동로 1076의 4월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저희 집은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올라가는 게 한 45도 경사가 져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서 지금 물길이 파여가지고 아래쪽은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제가 호미로 그 길을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가로도 막고 그랬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파여서 내려갈 때마다 불안하고 저희 애가 또 내려가다가 그거를 길을 피하려다가 길 옆으로 빠져가고 레카차도 부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올여름에 또 수해가 오기 전에 한번 저희 올라가는 길을 포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자. 이제 질의 시간.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 못 하셔도 또 이장님하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는 거는 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건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개인적인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리 이장님하고 위원장님 좀 조금씩 챙겨서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 같아요. 이게 행정력이 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국도, 지방도, 군도, 이도, 마을 안길, 농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도 이 밀집 지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시면 그분 때문에 뭐 2kg를 포장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 보고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이 대안을 강구해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서 했을 거야. 해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 도시 생활하시다 이렇게 오면 이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의견들 들어오신 것도 이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또 해당과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건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한 집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우리 차준근이 노인회장님 애써서 진짜 그 송도비 저도 봤는데 보수까지 그 하는데 이제 해가림 시설까지 하라고 그러면 정자각처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민 합의도 좀 돼도 이게 취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보수나 이런 거는 이게 문화관광에서 해야 되냐? 한번 가서 보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좀 나눠서 나도 보면 그분이 토지를 기증하고 해서 기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 후손들이 살아 계세요? 후손들이 살아 계세요? 후손들이. 그래서 사실 다시 송독비 이런 거 막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송독비가 이게 서 있으면
이게 막 손대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옛날에 있는 빚을 다 막 손대게 되잖아요. 이게 손대는 게 아닌데 어떤 그런 뜻을 가지셨으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것까지 한번 가서 보고 검증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저기 봉독 초교 거기 저 그 둘레길 이거 하는 거는 환경과다 왔냐? 생태 왜 태기산 생태 관광 체험해가지고 그 계획에 반영된 거 있잖아. 그게 태기산 거기서 쭉 오면은 바로 여기 신대리까지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옛날에 등산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용이 점점 적다 보니까 이 삽결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이게 교통이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거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라. 응? 지금 저희가 이제 생태 태기 관광 자원을 하려고 지금 군대 쪽에서 계속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청일 지역은 청일면 지역 쪽에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그 예산이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부터 이제 조사하고 뭐하고 이제 준비 과정이니까 옛날에 했던 걸 보완해서 그것도 태기산 정상도 좀 이 해맞이 공원이나 뭐 이렇게 해도 좀 관광 명소로 좀 만들 필요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결해가지고 고민을 더 하셔. 그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 그 유평리 그 저기 정기산 말씀하시는 거는 반영되지 않았냐 이거? 유평에 그 농보수로가 여기 들어 있잖아. 유평리. 그래서 그 가봐 여기 보면 여기 춘당 여기 보면은 그 갑천 유평 뭐 이렇게 3개 지역이 농배수로가 여기 다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늘 거기가 건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아마 반영됐을 거야. 양문고 쪽에서. 그리고 그 월항리 거기는 그 상하수 사업소장 오셨나? 설명 좀 드려보라. 월항마을. 월항 쪽은 지금 이제 가천길을 올리려고 하면 가압장이 한 3개소가 더 필요한데요. 지금 동전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가압장을 만들어 똑같은 상황. 여기는 가압장도 아니고 말하자면 마을. 근데 이제 마을 상수도가 이제 광역을 전환하시고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압장이 한 3개소가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상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하는 구간이 27년까지 이제 18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이후에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물탱크라든가 뭐 수압 조절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동파 한파로 오는 바람에 동파가 되고 또 물수해 때문에 중간 부분 하류 부분 쪽으로다가 내려오는 물 배관이요.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그 관로가 한번 파손이 돼가지고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구한 게 어떻게 잘 못됐는지 이번 겨울에 그게 물이 중간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중간에 내려오는 밸브를 잠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파로다에서 지하수 쓰시던 분이 이걸 급히 마을 상수도를 쓰려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정보를 얘기를 못해서 쓰려고 했던 그분이 한 달여간을 물을 못 쓴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을 월항 고개로다 넘어가는 솔꽃자로 돼갖고 이렇게 월항을 넘어가는 걸로 가면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 물골 쪽으로다가 이게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쪽으로 돼갖고 그쪽으로다가 들어가면 크게 이렇게 가압장이 필요하지 않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저희가 마을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로 이렇게 금방 답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현장 가서 그래서 이제 보면 마을 상수도를 이게 당장 이게 문제가 되면 고쳐줘야 되는 건 고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선 쓰시도록 잘 지원해 드리고 그 광역 상수도로 연결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수도 문제는 상하수도 문제는 금방금방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예.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군비에서 못해요. 국비를 따야 되는 거고 또 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래야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애로는 알겠으니까 예, 그렇게 우선 마을 상수도를 잘 수리해서 쓰는 거를 고민을 해주시라고. 예. 오선자님은 수목전도는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예, 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시리 둔내끼 이걸 아까 거기 건의했던 거잖아. 예, 건의했는데 우리 장주무님이 잘 소통이 잘 안 되신 모양이네. 그러니까 하여튼 면에서 면장님이 건의를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고민할게요. 예. 그리고 우리 저기 그 건설국장이 할아버지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 과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저에 행성서부터 이렇게 해가 춘당해서 우리가 이 서서까지 가는 이거를 선형 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전반적인 상황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할 수 있는 거 그랬나? 국도로가 이제 위익 목도라고 해가지고요. 지정은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는 또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 개량을 하려게 되면 국토부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6년서부터 30년까지 도로 건설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 군에는 2개 노선이 지금 저희가 군에서 신청을 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천에서 둔내 가는 길, 그 다음에 갑천에서 청일 가는 길, 그 2개 노선을 저희가 시설 개량을 좀 해달라라고 지금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건의가 됐고요. 국토부에서 1차 평가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2차 평가 중에 있는데 2차 평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노선으로 이제 다시 또 검증 절차를 또 기재부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지금 2번 더 남아 있는데요. 두 노선이 다 사업이 확정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뭐 부님하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국토부도 지금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 최기만도 의원 거기 계시나? 최기만도 의원 나가셨어?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오셔가지고요. 협의 중입니다. 예. 또 최기만도 의원이 또 안전건설위원장을 맡아 계셔가지고 또 같이 힘도 쓰셔가지고 할 얘기 있으면 하시는 좀 안 되는. 예. 어쨌든 그거가 순위가 있잖아. 순위를 이쪽으로 1순위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순위가 있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기술 평가라든지 교통량 위험도 다 자체 평가를 해서 또 순위를 내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예, 그거는 좀 공개하기가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저런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를 청일면밀히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다 이렇게 자꾸 해 별도로 얘기해도 시간이 많은데 뭘 그자 그리고 마음리 그 저기 수련함에 거 가는 거 그 원상 복구 하는 거는 그 건설 거잖아 설명. 원상 복구는 예, 그거 이제 작년 이제 수혜가 나가지고 이제 3년이 이제 저거 됐는데 그 지금 설계는 다 해놓고 공사 발주까지는 했습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이제 그 해토되는 대로 4월 뭐 5월 그렇게 해서 공사는 완료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위쪽에 개인이 이제 그 개간호가 받은 그 부지에서 이제 공사가 유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개인이 또 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지금 농정부하고 같이 부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마음 넘어가는 고객들은 야추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금방 답을 못 내니까 일단 지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무인지경으로 그냥 넘어오는 건데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고 홍성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염두에 둬서
청일면한테 확실하게 좀 비전을 좀 주어라. 이거 특히 청일면에도 스스로 우리도 이런 거 하겠다고 비전을 딱 만들어내. 네? 번영회장이 누구요? 번영회장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영회가 주관이 돼서 면장님하고 해서 청일이가 이렇게 한번 하자. 이게 그동안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뭐 정말 거점에 몰두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거 우리 장윤주 위원장도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의견 맞대시면 좋은 의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택 뭐 45도 포장 안 돼 있다고 하시는 거 그것은 그 이장님하고 면장님 한번 가서 봐라. 어느 상태인지. 지금 그 안에 가구가 많아요? 올 주말주택이 세 채고요. 저희 집만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머지는 주말주택이고 지금 혼자 사시는 거잖아. 예,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꽤 멀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선 건의하신 말씀은 잘 알겠으나 이제 답변은 이제 잘 당장은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마치고 부의장님과 교수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람상 의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일면이 12분 하셨네 이렇게 민원을 보니까 그래도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아까 뭐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을 통해서든 아마 주시길 바라고요. 그 김영기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군정 목표는 참 좋은 거예요. 군민이 부자되고 부자되는 희망 행성, 행복 행성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 바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끝까지 참석하신 우리 정은현 부의장님, 김영숙 의원님, 그리고 백오인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그리고 여기 있는 국가 소장님들하고 그 정책에 잘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관심 갖게 노란 말씀 드리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승하시고요. 청일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행정교수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 오랜 시간 동안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신데도 참아내시고 또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연초에 그 청일면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 주신 것들 저희가 다 귀담아서 하고 그다음에 말씀 못하신 것들은 또 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위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건의하신 거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의견도 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일이 좀 어려운 점은 그런 거예요. 골짜기가 많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많아서 이게 하나하나 답을 내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좋아서 그렇게 이제 하셨던 것들이시니까 그 골짜기마다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하시면서 또 우리 군정에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힘나는 데까지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도 청일이 이름 좋잖아요. 청청청. 청청청 청일 새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일면 주민과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해가 다목적 복지체육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